안녕하세요. 아만지입니다. 이제 교대생 아니에요. 어색해. 오늘은 임용고시 1차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교대에서 임용고시 특강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2021 초등 임용고시 서울 지역을 0.6배수로 합격했습니다. 와! 예! 오늘은 임용고시의 구성, 그다음에 저의 공부 스타일, 그다음에 시기별 공부법 이렇게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임고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임용고시를 치게 될 교대생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니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네, 이게 실제로 모교에서 임용고시 콘서트를 했을 때 사용했던 자료입니다. 2022 초등 임용고시 여러분은 이미 합격하셨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미 합격하셨으니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오늘은 임용고시 구성 시기별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용고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뉘어지는데요. 1차를 합격해야 2차를 볼 수 있습니다. 1차 시험 점수는 초등교육과정 A, B, 교직 논술, 대학 성적, 가산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정 A, B는 지금 임고생 분들이 인강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과목이에요. 2021 시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A 과목은 국어, 영어, 음악, 사회, 도덕, 바른생활, 실과였고요. B 과목은 수학, 미술, 즐거운 생활,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안전한 생활, 과학, 슬기로운 생활, 체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직 논술은 1시간 동안 주어진 문제로 논술을 쓰는 거고요. 대학 성적은 학점입니다. 가산점은 재학생 가산점 3점, 지역 가산점 3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재학생 가산점은 현직 교사가 아닌 분들, 즉 졸업 예정자 교대생 분들과 재수생 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입니다. 지역 가산점은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에서 가산점을 인정해주는 학교를 나오시면 받는 가산점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를 다닐 경우 받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방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 지역을 응시할 때 가산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모집 인원의 1.5배수를 뽑습니다. 2차 시험은 응시 지역별로 과목 그리고 배점이 다른데요. 1차 결과가 발표난 다음에 자신이 응시한 지역 교육청에 올라오는 2차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2021 서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차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고요. 2차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1차가 끝난 후에 2차 시즌의 영상을 더 자세히 제작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점수 산출을 할 때는 1차 시험 성적에 들어갔던 대학 성적과 가산점이 빠지게 되고 실제로 시험을 봤던 초등교육과정과 교직 논술 점수만이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대학 성적과 가산점은 1차 시험 합격에는 유리하지만 최종 결과 산출에는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은 1차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 제 1차 시험 성적을 공개해 볼게요. 좀 부끄럽지만 저는 초등교육과정은 58점, 교직 논술은 19점, 대학 성적은 18.5점, 가산점 3점으로 총 98.5점을 받았고요. 약 1배수로 추정되는 점수였습니다. 자신이 몇 배수에 해당하는지는 교육청에 따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에서 표본에 모집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런 분께 자신의 점수를 이제 전달해 드리면 그분이 표본에 모집해서 대략적인 배수를 추정해 주십니다.
이 당시 서울 1차 컷은 97.1점이었어요. 저는 1.4점 차이로 붙었는데요. 재학생 가산점 3점을 받지 않았다면 저는 떨어졌겠죠? 호달달. 더 놀라운 것은 1.4점 안에 0.5배수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약 150명 정도가 굉장히 점수폭이 촘촘하죠. 그만큼 소수점에도 당락이 결정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0.3점 차이로 1차 시험에 불합격하신 분이 계셨어요. 상상만 해도 너무 속상하죠. 세 번째로 제 성격과 공부 스타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매우 느릿느릿한 편이에요. 남들이 6회독 할 때 저는 3회독 하고, 모의고사도 남들이 주 2회 풀 때 저는 1회만 푸는 등 속도가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공부 초반에는 웬만하면 스터디를 많이 하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둘째, 엉덩이가 무거워요. 공부 근성이 있는 편이라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건 잘 견디는 편이에요. 전형적인 성실한 교대생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학점은 왜 그닥 좋지 않냐고 물으신다면, 네, 당시에는 오느라 바쁘고 학점이 임용고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들어가지고 신경을 거의 안 썼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시험 공부를 할 때에는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셋째, 공부 머리가 뛰어나진 않아요. 저의 느린 공부 스타일과도 관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암기력이나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으로 극복해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탈이 강한 듯 약합니다. 저는 제가 멘탈이 강한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는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하는 거는 힘들어하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엄청 힘들진 않았거든요. 그치만 저의 암기력이라든지 스터디원과의 비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면 갈수록 멘탈이 거의 무슨 쿠크다스도 아니고 프링글스 마냥 거의 바스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멘탈 관리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별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마다 새로 추가된 공부 시간, 특이사항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1, 2월에는 인강을 듣긴 했지만 여행을 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의 공부를 안 했습니다. 3월부터 시작한 스터디는 모형 스터디인데요. 3월이니까 가볍게 하자는 마음으로 단계명 위주로만 공부했습니다. 3월 중순부터는 기본 이론 복습을 하고 암기하는 스터디를 구성해서 했습니다. 인강 나오는 진도에 맞춰서 하는 공부는 혼자 했고요. 스터디를 활용해서 예전 진도로 돌아가서 복습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4월에는 혼자서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어보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도미넌트님이라고 임용고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시는 분께서 기출을 꼭 분석해야 한다고 하셔서 학교 서점에 있는 109 기출문제집을 사서 풀었는데요. 아직 이때는 강론 강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이라 그냥 맛보기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새로운 과목의 강론 인강이 시작될 때마다 제가 해당 과목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보았어요. 문제집은 꼭 109 기출문제집이나 자신이 인강을 듣는 선생님의 기출문제집을 풀지 않더라도 본인이 한번 보시고 해설이나 구성 같은 것들이 본인과 잘 맞는 거로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109 선생님이 인강을 들었기 때문에 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러지 않았어도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109 기출문제집 해설이 그렇게 친절하거나 자세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5월부터는 강론 복습을 시작했어요. 강론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예전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떻게 혼자 복습할지 막막해서
친한 동기 한 명과 함께 짝스터디로 복습했습니다. 공부 시간은 보통 N+1을 지키려고 했어요. N+1 공부 시간이란 해당 월에 1만큼 더한 숫자만큼의 시간을 공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강 스터디 시간을 제외하고 순전히 혼자 공부한 시간을 말하는 건데 저는 그건 너무 힘들어서 6월쯤까지는 그냥 다 포함해서 쟀습니다. 사실 공부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얼만큼 공부했는지 눈으로 한번 보려고 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6월에는 실습이 시작됐어요. 원래는 4월부터 한 달간 진행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약이 늦춰지면서 저는 6월에 실습을 하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주간 진행했고 상황인지라 수업이 많지 않았어서 스터디만 중단한 채로 인강과 복습은 혼자 계속했습니다. 실습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논술 스터디를 시작했어요. 보통 빠르면 5월에 시작하고 6월에 많이 시작합니다. 7월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시작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6월에는 새로운 기본 이론 스터디를 구성했어요. 3월에 시작했던 건 4월 말, 5월 초쯤에 끝났고 그동안 강론과 실습 때문에 등한시했던 기본 이론을 다시 챙겨보고자 기본 이론 복습 스터디를 새로 구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실습, 강론, 논술 등으로 인해 공부 양이 늘어나면서 인강이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7월에는 교육과정을 본격적으로 암기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이란 앞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시험 과목 이름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각 과목마다 제시하는 성취 기준, 내용 체계표, 역량 등의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교육과정 스터디를 함으로써 시험 범위의 모든 부분을 건드리게 됐잖아요.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아주 각 잡고 공부 시간도 늘리고 짜투리 시간도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8월부터는 기본 이론, 강론, 인강, 교육과정, 모형, 논술, 전체적인 공부 패턴을 쭉 이어나가고 8월 말부터 뽀개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뽀개기란 시험 한두 달 전부터 전체 시험 범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주기를 줄여나가면서 N회독을 하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마다 10회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5회독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많은 분들이 9월쯤부터 뽀개기를 시작하실 거예요. 아직은 멀었으니까 뽀개기까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뽀개기에 대한 건 제가 따로 스터디 관련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참고로 이 시기에 강사님께서 인강을 폭풍 업로드 해주셨어요. 저는 안 그래도 느린 편이라 인강이 밀려있는 상태였는데 이 당시에는 거의 30개가 밀려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8월에 다 듣긴 했어요. 어찌. 9월에는 인강 문제집이 나와서 풀기 시작했고요. 시험 감각을 기르기 위해 주 1회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10월, 11월엔 멘탈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멘탈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터지긴 하는데 10월, 11월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일단 10월에는 원서 접수가 시작돼요. TO라든지 경쟁률 또는 지역 고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뒤숭숭해지실 겁니다. 멘탈 관리를 잘 해야 해요. 9월에는 뽀개기 계획이 치여가지고 10월, 11월에는 스터디연대가 상황에 따라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막바지라 기출적인 눈을 기르고자 혼자 다시 기출을 봤어요. 확실히 아무것도 모르고 4월에 처음 봤을 때보다는 시험에는 지도서에 이런 부분이 잘 출제가 되는구나 라든지 좀 감각이 길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출을 많이 볼 걸 조금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총론을 그동안 소홀히 공부하는 것 같아서 동기들과 매일 짧게 총론 스터디를 했고요. 시험 일주일 전쯤에는 위즈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쪽집게 인강을 듣고
친구들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뽀개기가 끝나고 시험 전까지 5일 정도 남았었는데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자 친구 한 명을 붙들고 그날 자신이 공부한 것을 1시간 동안 묻고 답하는 스터디를 했습니다. 10월, 11월 이 시기에는 어떤 공부를 해라, 어떤 스터디를 시작해라 하는 건 없어요. 총론, 기출 분석, 시험 전 스터디 모두 제가 느끼기에 저한테 필요한 거라 판단해서 한 거예요. 이 시기에는 시험 전에 빈 구멍을 메꾸는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임용고시의 구성, 제 공부 스타일, 시기별 공부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임용고시라는 마라톤의 큰 흐름에 대해서 감이 좀 오시나요? 최대한 머릿속에 잘 그려지도록 해보려 했는데 와닿으셨을지 걱정도 되네요. 다음번에는 스터디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인고생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